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어버팁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FMC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급등락을 했다가 지금 결국은 이틀째 하락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까지 치면은, 아니죠, 어제까지 치면은 3일 연속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제가 지금 퇴근하고 저녁도 아직 안 먹고요. 바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 채널이고요. 여기에서 커뮤니티. 오늘 오전에 제가 급하게 요약해서 제가 이 내용을 쭉 올렸어요. 자, 요것이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요. 좀 이해하기 힘드신 분도 있으세요. 제가 요약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실게요. 좀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지수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려놓은 게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현재 추세는요. 자, 월봉은 현재 11월달 월봉은 음봉입니다. 현재 하락 추세인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일봉 측면에서 보면은 터보 20의 지능형이고 3일 연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요거를 제가 한번 실제 그래프에서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자, 현재 보시는 그래프는 나스닥 100 차트이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에 보시면 자, 지금 11월 달에 여기 큰 바탕에 요거는 월봉 캔들인데요. 지금 월초 시초가 아래로 음봉을 그리고 있죠. 예. 자, 월봉이 음봉이면 자, 첫 번째 하나씩 제가 적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월봉의 캔들을 보는 겁니다. 얘가 월초 1월 지금 11월 2일날 첫날이죠. 그때 이후로 올라갔는지 올라갔으면 양봉이고요. 내려갔으면은 음봉입니다. 자, 그러면은 월초 시초가 대비 어땠나요? 자, 내려가 있죠. 그래서 월봉 캔들은 음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번 11월 달에는 하락 기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 기조예요. 자, 그러면 방향은 큰 틀에서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넣어야 될까요? 하락 상품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래서 지수 ETF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2배수짜리 QID 또는 3배수짜리 SQQQ를 많이 이제 매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일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봉은 보시면 자, 먼저 캔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캔들이 자, 첫날부터 음봉 하락이었죠. 두 번째 날 이날은 FOMC 결과 나와서 또 음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캔들은 그 후속 영향으로 또 3일 연속으로 하락했어요. 자, 이것을 3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요, 흑산병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세 개의 캔들이 연속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이렇게 음봉을 연속으로 그렸을 때 얘를 그냥 통상 흑산병이라고 기술적인 네임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어떤 현상이냐면 반등을 줘요. 네 번째 캔들에서는요, 반등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은 3일 연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자, 경제 뉴스라든지 주식 전문가 채널 같은 데 보시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또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뜻하는 거죠. 3일 연속 하락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있다. 자, 반대로 3일 연속으로 상승했을 때도 기술적 조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게 바로 요거에서 이제 출발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분봉을 한번 가보실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건데요. 지금 좀 가려졌네요. 자, 이렇게 지우고 보면 잘 보이게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이거는
일봉을 30분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그려놓은 차트가 바로 30분봉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30분봉에서 5일선을 의미하는 게 요 녹색선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3일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어디랑 같냐면 직전 저점까지 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직전 저점이라는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봉에서 확인해도 직전 저점에 있고요. 그리고 일봉에서 봐도 직전 저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플 크로스를 준다. 현재 보시면은 20과 6, 자, 여기에 잘 보이십니까?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21선이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5일선과 21선 이 서로 관계에서는 심플 크로스, 단순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데드 크로스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일본 기준상으로도 직전 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된 반등을 주는 게 기술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분봉에서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직전 저점에 와 있죠. 이런 경우에 자, 지금 3개를 3일 연속으로 하락한 것,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직전 저점, 분봉상에서도 직전 저점,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반드시 따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바로 이제 급한 마음에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게시판에 올린 건데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플러스 0.7%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현재 8시 36분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장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QQQ를 먼저 보실게요. 자, QQQ를 보시면은 플러스 0.74%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이고요. 자, 이래서 나스닥 선물 상승에 따라서 오늘 반등이 올 것이다 라는 그거가 이제 맞아 들어갔고요. 일단은 반등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평선들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봉이 음봉입니다. 그러면 이때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된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오르더라도 위에서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는 뭐 지금 현재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지금 반등을 줬을 때 최대 맥점은 5일선입니다. 5일 이평선이 첫 번째 저항 역할을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반등을 얼마만큼 줄 건지, 그리고 며칠 동안 줄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보면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대응 능력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최대 맥점은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5일선까지를 최대 목표 라인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반등을 준다. 그러면 지금 반등 주는데 쇼타임으로 QQQ나 TQQQ를 접근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번 달 추세에 따라서 하락 방향의 QID나 SQQQ를 접근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서 지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되며,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내가 지금 짧게 반등하는 것을 공략할 것이냐. 자, 제한적 반등이기 때문에 짧게 상승하는 것을 공략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이유는요, 확률상으로 지금 월봉이 음봉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놓고 짧게 반등하는 것에 하루 반등일 수도 있고요, 이틀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일날 반등했다가 또 위에서 물량 매물을 받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밤에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우리가 자고 있는 밤새 진행되기 때문에 밤새 트레이딩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잠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은요, 어느 방향이 더 유리한가,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는 방향인가,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인데, 일단 지금 추세상으로는 하락 방향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살펴봤어요.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걸리냐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위치를 보면, 자, 올해 가장 최하단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쵸? 직전 저점 라인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주가 위치가 현재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공포와 탄력 지수를 보면, 이거는 이전에 저기 저점까지 내려갔을 때는 공포와 탄력 지수가 굉장히 두려운 위치,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이런 현상이 지난 직전 저점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오늘까지도 지금 현재 공포 탄력 지수가 노멀하게 와 있어요. 중간점으로 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보는 것은 빅스 지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빅스 지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빅스 지수는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뾰족뾰족하게 솟아 있는 거 있죠. 이때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예요. 지난 5월, 4월, 그리고 5월, 그리고 6월, 예, 그리고 지난 9월과 10월 그 사이였네요.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때 지금 급하게 하락했을 때, 주가의 위치는 급하게 하락했을 때의 위치입니다. 요때. 자, 그러면 지금도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 빅스 지수는 오히려 중간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면 좀 희한하죠. 지금 주가가 급변동하고 하락할 때, 그때마다 이 빅스 지수가 탁탁탁 쳐서 여기에 뾰족한 꼭지점들을 만드는 이런 변동성을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중간 노멀한 상태로 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포와 탄력 지수를 보더라도 얘도 지금 익스트림 피어가 아니라 뉴트럴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심리는 지금 그렇게 악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표만 봤을 때요. 자, 그러면 앞서 지금 이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 저점, 그리고 이때 저점, 자, 그리고 이때 저점. 지금 공포와 탄력지수,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공포였는데, 지금은 그 위치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그렇게 피어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저는 한번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이번에 이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갈까?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짧게 내려가는 것일까? 한번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파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하락이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큰 틀에서는 마지막 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파동에서도 마찬가지 21선도 여기서 5파까지 가야 돼요. 지금 1, 2, 3 해갖고 3파동이 진행 중에 있어요. 자, 파동의 여기 완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냐면요, 저점 붕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기억하기 좋으시게 농담을 하나 섞어 보겠습니다. 자, 패션의 완성은 무엇이죠? 얼굴입니다. 그리고 파동에 따른 패턴의 완성은 저점 붕괴 혹은 고점 돌파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요, 지금 여기 직전 저점 라인에 와 있죠. 여기서 하락 파동이 지금 현재 11월 달에 하락 파동이 완성이 되려고 하면 요 저점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붕괴시키고 팍 내려가면은 파동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투자 심리가 그렇게 악화되지도 않고 마지막 파동 구간에서 지금 멈칫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반등이 세게 나와서 21선까지 빡 돌려버리면 이때는 오히려 매수 시그널로 바뀌어버립니다. 21선이 원버튼 저점 지지하면서 투버튼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저점 확인되는 시그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 현재 오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에 하락이 맞아요. 하락이 맞는데 지금 다른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까지 보니, 어쩌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시장을 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올려드렸던 예상 시나리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제한된 기술적 반등. 자,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기술적 반등을 준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해서 저점 붕괴를 해버리고, 그러면 패턴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저점 구간을 형성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제한된 반등 이후에 저점을 유지하고 깨지 않고, 그리고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반등 시그널 패턴을 만들어내면, 그때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저점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저점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케이스 2가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케이스는 연속적으로 저점 붕괴되는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내일 아침에 오늘 장 마감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오늘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끝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자, 어쨌든 연속으로 하락팍팍 해갖고 바로 저점을 붕괴하는 경우는 급하게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손절매도 있을 거고요, 반대매매도 있을 거고요. 시장을 아주 위태롭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도 주지 않고 저점을 바로 깨버리는 흐름이, 이런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매물이 나와서요, 그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것인데, 오늘 케이스는 요 3번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한적 기술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오늘이 되겠죠. 이때는 물량을 좀 축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숏 ETF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숏 ETF를 매수하는 이유는 두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호한다. 주식의 손실을 주가 지수 하락에 따라서 같이 하락하는, 그것을 약간 보호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수 하락에 따른 트레이딩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이게 현재 위치에서 대응 전략은 맞아요. 그렇지만 한번 의심이 든다 그랬죠. 자, 의심이 드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항상 의심도 되고 긴가민가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했다가는 늘 시장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벌써 10개월 넘게 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측해서 매매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월봉이 음봉이고, 직전 저점 라인까지 와 있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현재 주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를 봤을 때, 그리고 빅스 지수를 봤을 때 투자 심리가 아주 열악하지는 않다. 그러면 이때 쓰는 것은 내가 절반만 하는 겁니다. 투자 비중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죠. SQQQ를 내가 매수를 해서 이 하락 구간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전략을 잡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는 맞는 전략입니다. 케이스 1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투자 심리와 그리고 빅스 지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내가 100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다면 요거에 반만 하시죠. 50%만.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SQQQ 매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듣고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1000 대신에 500만큼만 현금을 가지고 SQQQ나 QID를 매수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저점 붕괴를 하지 않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줘버리면 SQQQ 방향이 바로 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중은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금액의 반만 투자를 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SQQQ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이것입니다. 자, SQQQ, 이거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좋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SQQQ 차트인데요. 요거는, 기술적 이론이니까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배워 나오십시오. 자, 61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60과 240이 심플 크로스 주면서 한번 골든 크로스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줍니다. 근데 이 이평선을 240을 깨지 않고 여기서 또다시 반등을 줬죠. 그러면 60선의 저점은 여기인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높아지는 터보 60입니다. 이것을 터보 60이라 그러고요. 흔히 얘기하는 61선 쌍바닥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의 좀 강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21선, 요 빨간 선을 보시면 21선은 얘도 61선과 심플 크로스 준 다음에 직전 고점 라인에서 한번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를 저점을 지켜주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21선도 바닥은 여기 원바닥,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바닥이 저점에 올라가고 있죠. 이것을 터보 20이라고 합니다. 자, 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21선 쌍바닥보다 좀 더 강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가 패턴이고요. 주가 패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강한 매수입니다. 강한 매수 패턴이 되고요. 자, 요 패턴의 완성은, 자, 패션의 완성은 뭐라 그랬죠? 얼굴이고, 그 다음에 패턴의 완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직전 고점 돌파이거나 직전 저점 붕괴. 예, 지금 SQQQ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려고 하면, 자, 이렇게 패턴을 주고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이때가 이 패턴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강한 매수 시그널이 되고요. 그게 바로 SQQQ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일러요. 한 번쯤 의심은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 두들겨 맞고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주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조정을 한번 접근을 하는데 좀 강하지 않는 비중으로, 무리하지 않는 비중으로 평소에 내가 하던 비중의 절반만 가지고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요, SQQQ이고요. 자, 그리고 월봉 캔들이 현재 SQQQ는 뭐죠? 양봉입니다. 플러스의 양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11월 달 SQQQ의 월봉 양봉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 조정을 좀 받을 때, 그때 분할로 매수해서 11월 말까지 봤을 때 이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을 수익 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 방법입니다. 자, 얘도 지금 5일선과 21선이 심플 크로스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단기적으로나마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위에서 누웠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어쨌든 이 흐름이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패턴에서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좀 짧게 조정 주고 5일선이 턴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자,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조정을 받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7등분을 하세요. 예를 들게요. 내가 $700를 가지고 SQQQ를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7등분을 하는 거예요.
나누기 7에서 첫 번째 매수는 $100, 그리고 두 번째 매수는 $200, 세 번째 매수할 때는 $400.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700가 뭐 꼭 절대적이진 않지만 7등분을 하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그 금액을 7등분 하시고 그 중에서 7분의 1, 자, 7분의 1만큼을 첫 번째 조정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1번. 자, 그리고 연속적으로 그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또 마이너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두 번째 매수 포인트가 되고요. 그때는 자, 7분의 2만큼, 자, $700일 경우에는 $200를 매수하는 거. 요게 두 번째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떨어진다면 세 번 연속으로 떨어질 때, 그때 더 많이 $400, 7분의 4를, 나머지를,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물량 비중은 1만큼, 그 다음에 2만큼, 1만큼, 2만큼, 4만큼 이렇게 해서 합이 7만큼을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반등을 주면은 중간까지가 가도 본전이 돼요. 그럼 여기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분할 매수법의 기본이고요. 만약에요. 이게 틀렸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심했던 부분, SQQQ는 고점을 돌파 안 하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저점 붕괴 안 됐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줄 경우에, 그때는 이렇게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게 맞춰 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예외 사항도 있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그렇지만 그거는 의심이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만 갖고만 있는 거지. 현재 흐름은 이 흐름이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량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금액을 50%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그 투자 금액을 7등분으로 나누셔서 그래서 첫 번째는 100만큼, 두 번째는 200만큼, 세 번째는 400만큼 이렇게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만큼 나눠서 세 번에 나눠서 산다.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마이너스로 조정 줄 때마다 3일 연속으로 하락한다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될 것이고요. 오늘 조정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조정 그 다음에 화요일 다시 반등을 준다면 그때는 매수 안 합니다. 그때는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조정 줄 때만 매수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 못 사도 나중에 고점 돌파했을 때 그때 왕창 담아도 돼요. 그때는 확실하니까요. 패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그 과정에서의 조정을 이용해서 눌림목 매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눌림목 매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드려서 말이 많았고 그게 더 헷갈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이해 안 되시면은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자금을 움직이는 헤지펀드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큰 이 메인 투자자들이 이 분기 특히나 이 연말이 되면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들은 직업이잖아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직업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죠. 그러면 자기들의 업무 성과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업무 성과를 잘 내려고 하면은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수익률을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수익률을 확정 짓고 싶어 합니다. 자, 이제 내가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자, 올해 내 수익률이 몇 %다.
시장 대비 나는 잘했다. 그러면은 그 수익률을 확정 짓고 업무 성과에 반영을 시킨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 확정이라는 게 이 수익률은 무조건 매수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숏 포지션도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헤지펀드는 공매도 또는 숏 상품에 많이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숏을 해놨는데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어떤 것을 할까요? 혹은 반대로 숏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 정도 수익은 됐다. 그러면 나는 성과를 위해서 수익률 확정을 짓겠다. 그러면 숏을 없애버릴 겁니다. 숏을 없애면은 어떻게 돼요?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주식 매수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숏 스퀴즈가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착 반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현상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2월 말까지는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 뭐라고 하죠? 예, 산타렐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크리스마스를 중심해서 12월 중하순 부분에 이제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고 해서 예,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산타랠리가 바로 이런 것 때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률 확정 위해서 그들은 이제 다시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숏 포지션이 숏 스퀴즈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저는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연중에는 굉장히 강하게 공포스럽게 내려왔는데 지금 연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11월 8일 오늘이 11월 4일이니까요. 이제 한 4일 남았네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시장이 꼭 많이 올라갔다. 정도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통계상으로 3에서 15%, 많게는 33%까지도 1년 이내에 상승했던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는 100% 신뢰는 아니지만 가능성 그만큼 또 있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긍정적인 면만 바라봤을 때도 충분히 이 하락 구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락의 정도가 약간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심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지금 시점에서 하락 상품인 SQQQ나 QID를 매매를 할 때는 비중을 좀 낮춰서 평소에 하던 것에 반만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지금 SQQQ를 공략을 했는데 틀렸으면 빠져나와야 될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손절하기에는 좀 자존심 상하죠. 그때는 기술을 걸어서 남겨놨던 50% 현금 가지고 기술 걸어가지고 본전에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그렇지만 월봉이 음봉이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SQQQ를 공략한다는 것을, 그거는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시장 흐름을 분석하면서 제가 영상을 준비 못하는 그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때는 게시판에 글이라도 제가 남겨서 도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단순하게 볼수록 트레이딩이나 투자는 계속 단순하게 갈수록 좋습니다. 복잡하게 가면요 나중에 판단할 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복잡하지만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그거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것. 그 점 명심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